자, 교재는 34페이지 과실범입니다. 자, 1번 작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이 쉽죠. 출발하기 전에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그 다음 안전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고지하고 확인하고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죠. 그쵸? 근데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이 되는 겁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2번 보죠.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많이 나왔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 가르닫고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죠? 자, 3번 봅니다. 자, 도급 관계인데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했다 그랬어요. 자, 이 점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했습니다. 않다면 자, 도급인에게는 수급인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려요. 틀리다 이거. 그리고 답이 3번인데 자, 여러분들 교재 해설 보세요. 해설 313페이지 해설 가서 보시면 313페이지 해설 펴보셨어요? 펴보셨죠?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법령에 의해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인 관리 감독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예요. 오가 and가 아니고 오와예요. 오와. 그러니까 부여되어 있다까지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하세요. 그 다음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는 하였다까지가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이 있거나 동그라미 2번이 있거나 둘 중 안에 하나만 있어도 뭐다?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랬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더라도 그쵸? 개별 작업에 대해서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면 밑에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첫 번째 줄에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하지 못했다면 도급인에게도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돼요. 4번 봅니다. 자,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내 원칙이죠. 그쵸? 그랬을 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동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 무슨 말이죠? 실내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15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풀었죠? 그쵸?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 풀었고 밑에 고려돼야 한다. 1번에서 풀었잖아요. 자, 원자형 얘기입니다. 그쵸?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포함된다. 포함된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교량 붕괴 사고 관련해서 무슨 사건이죠? 성수대기 붕괴 사건이죠. 건설업자 감독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관리를 감당하는 공무원 병의 과실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틀렸네요. 자, 4번 볼게요. 자, 심하다. 그 다음에 좁은 골목길이다. 직각으로 구부려져 가파른 비탈길이다. 내리막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가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3번 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맞죠? 미수는 고의범이 하기 때문에 과실범은 미수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실범 미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풀었죠? 고의범 할 때
형법의 원칙은 고의가 원칙이죠. 고의가 부정될 때 과실 검토하니까. 그래서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 할지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과실범위를 처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에 따라서 고의로 처벌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현장 감독인이 공사 발주자에 의해서 현장 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밑에 자격도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맞습니까? 꼭 공사 발주자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야지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임명되어야지만 사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누구에 의해서 임명되었든 간에 자격증이 있든 간에 사고 났다면 아무래도 감독인이니까, 그렇죠? 현장 감독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자, 4번 풀었습니다. 심야, 밀집된, 그쵸? 좁은 골목길, 비탈길, 그대로 진행했다. 마지막에 주임을 인정할 수 있다. 풀었기 때문에 지울게요. 쭉 지우시면 돼요. 자, 4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요. 과실범위 미수를 처벌한 조항이 없습니다. 자, 원자행은 고의 과실 다 포함한다 그랬죠? 틀렸죠? 1번, 2번 풀었기 때문에 제가 지울게요. 지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볼게요. 폭발물 사용죄는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으나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처벌 조항이 있다. 맞습니까? 맞죠? 기본 강의 때 있죠? 그렇죠? 상사가 작물을 실수로 폭발하여 파열시켰더니, 그래서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지만 사용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는 단순 과실 작물 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요건이 아니죠. 그쵸? 다른 것은 전부 다 다른 과실범들은 단순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이때 업무상 과실은 단순 과실에 비해서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요건이지만 이 작물죄는 다르다 그랬어요. 작물죄는 단순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가중적 요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때는 부진정 신분범이 아니다. 이것도 맞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을 가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보니까 적색인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상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 뭐죠? 신뢰 원칙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죠. 자, 찜질방 직원 몰래 나갔다는 겁니다. 술 먹고 들어왔어요. 자다가 사망했어요. 그랬을 때 이 찜질방 직원 등에게는 모든 자를 관리 탐지해야 할 주의상 업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다? 너 단독 책임인 것이지 찜질방 직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갑이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을 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의사갑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왜요? 수직적 관계잖아요. 수직적 관계. 그래서 상위자가는 하위자를 신뢰하면 안 되는데 신뢰해서 이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맡겼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이 부분, 즉 의사가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겼다는 이 자체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 과실이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 났다면 이 잘못 수혈한 것 자체는 간호사 잘못이니까 간호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의사는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기면 안 되는데 수혈을 맡겼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등 뒤편으로 골프공을 보냈다. 그래서 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죠. 틀렸습니다. 그쵸?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네요. 자, 문제 6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공동정범은 고의범,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 연결이 있다면 그 성립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배우는 판례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실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을 할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 우리 판례가 인정할 때 그 판례를 끌고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휴게소가 있다 할지라도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감속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죠. 신뢰의 원칙이죠. 자, 다음 찜질방 사건 풀었기 때문에 지울게요. 자, 과실 일수죄 나와 있고 과실교통방해죄 나와 있네요. 자, 숙지하셔야 돼요. 자, 과실 일수죄는 처벌조항 있죠. 상사가 작물을 실수로, 수 나오죠, 수. 그래서 일수죄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요. 과실교통방해죄는 처벌조항이 없다. 상사가 작물을 실수로 폭발하여 파열시켰더니 교통이 방해되었다. 교통방해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부러진 메스 조각 사건 다 아시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들의 전체 봉합했다라고 했을 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운전자가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시키기 위해서 차체를 치는 경찰관을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골프장 사건 아시죠?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쵸? 안된다 틀렸고 정답은 3번. 문제 그냥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쵸?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라고 했어요. 자기 환자에게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 밑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의 감독할 주의 의무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사고 났다고 한다면 이 간호사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게 병동입니다. 그렇죠? 병동이고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고 여기서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 A라는 간호사가 업무를 인계받았다. 그러니까 요 자기 환자들에게만 업무를 인계받은 거예요. 인계받았는데 의사란 사람이 의사인 B가 환자 C를 방금 이 수술받은 사람입니다. 수술받은 환자 C를 이 병동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다면 이 간호사를 지정해서 김 간호사 이 환자 방금 수술을 해왔으니까 환자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시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냥 환자를 집어넣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근데 결국 뭐다? 간호사는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간호사는 자기가 업무를 맡은 이 환자들만 돌보고 그냥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나가서 다른 병동에 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의사가 집어넣은 환자를 돌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이 환자는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간호사의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위자인 의사는 하위자인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되는데 병동에만 집어넣고 넣으면 간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업무를 인계받지 아니한 간호사는 설령 사고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책임은 누가 진다? 의사가 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주의 감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간호사에겐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돼요. 자, 8번 가자.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폭발물 사용죄는 앞에서 풀었지만 과실범 처벌정이 없어요.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있지만 과실범 미수를 처벌한 조항이 없죠. 그건 맞는 지문이네요. 고의 과실관계인데 고의가 원칙이죠.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과실범 성립 여부가 고려가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형법상 인식 있는 과실을 인식 없는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틀렸고. 자, 밑에는 법조문 얘기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게 과실범이잖아요. 과실범. 무작정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예외적 처벌이다. 그렇죠? 이런 규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형법 제14조 과실범 조문입니다. 틀린 것은 1개, 2개니까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갑니다. 자, 도로교통 얘기네요. 신뢰 원칙,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한다. 신뢰 원칙이죠. 그렇죠? 그걸 적용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오토바이가 좌측까지 신호 위반까지 직진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감속 운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맞습니다. 두 번째, 육교 및 차도가 있다는 거예요.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있으면 육교로 다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운전자가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교를 놔두고 및 차도를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행자가. 그랬을 때 운전자가 이 사람을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던 이 피해자를 설령 발견했다 손치더라도 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무단 횡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 있으니까 당연히 육교 위로 건너서 가겠지 이렇게 신뢰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밑에 불 위에 뛰어든다는 거죠. 도로로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해서 사전 방지 조치할 의무는 없다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자, 디귿번 야간이네요. 그 다음 고속도로네요.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해서 운전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고속도로인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 대비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없다. 그래서 충격해서 사망케 했다고 했을 때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왜? 신뢰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설령 20km를 초과해서 운전했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4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라 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왜? 신뢰 원칙 때문에. 정답은 지금 틀린 것을 골라라 했나요? 자,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0번 문제.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비가 내려 노무현이 미끄럽다. 비가 내렸다는 거네요. 자, 고속도로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 차량이 갑자기 갑의 차선으로 들어왔고 갑이 A 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B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이 갑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인정되죠. 그쵸? 틀렸다. 자, 2번 보시면 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했다고 했을 때 당직 간호사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 맞아요? 맞죠? 자, 이것이 야간입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 그쵸? 이 증상을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 자체가 과실이에요. 과실이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이 과실 책임을 간호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이것도 프로젝트 앞에서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 A가 자기 환자 회복 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그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모든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의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똑같이 반복되고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자, 문제 4번. 자, 녹색 등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라 했어요.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죠? 다른 차량의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감속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 신뢰의 원칙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